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 질서가 구축되고 있다는 취지의 임팩트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암 투병 중이라고 서구 미디어들이 소설을 써댄 푸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상당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설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게 에너지입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거래를 주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히 본때를 보이겠다는 작심 발언도 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천연가스나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익에 반한다면 러시아는 이후에 에너지를 포함해 아무것도 수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계약 의무의 틀 안에서만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라면서 아무도 그 조건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원유, 석탄, 연료유 다 마찬가지라면서 판매하면서 경제적인 손해는 절대 보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것저것 강요하는 자들은 결코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생각을 고쳐먹으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구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현물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에너지를 구입한 덕분에 명백한 경쟁 우위를 누려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쟁 우위를 스스로 내팽개치려 하는데 러시아로서는 다른 시장이 워낙 거대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에 대해 혹독한 겨울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남에게 한 것은 그대로 자신에게 업보가 돼 돌아온다면서 러시아 동화 한 대목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얼어붙어라, 얼어붙어라, 늑대의 꼬리라는 동화 대사를 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reeze, freeze, 올스테일은 러시아인이면 남녀노소 다 아는 우화입니다. 옛날에 여우와 늑대가 있었는데 서로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여우는 결국 분노를 억누르고 늑대를 속여 호수의 얼음 구덩이에 꼬리를 내린 채 낚시를 하도록 만듭니다. 구덩이에 내린 꼬리는 얼어붙었고 동네 사람들이 늑대를 두들겨 잡으려 달려옵니다. 꼬리가 얼어 옴짝달짝 못하게 된 늑대는 꼬리가 떨어진 채 도주한다는 수설입니다. 남들에게 인심을 잃고 패약질을 했다가는 마침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우화입니다. 말인즉슨 유럽이 가격 상한제다, 제재다 해서 러시아를 괴롭혀 하고 있지만 전국에는 전 세계의 원한을 사게 될 것이란 명쾌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여우는 러시아, 동네 사람들은 세계 각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계속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러시아 외교부 제1아시아 국장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할 가능성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밝혔습니다. 리아 노보스티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제한하자는 제안에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게 현실화될 경우 모스크바는 서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작할 것인가? 또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노비에프 국장은 미국의 계획에 따라 가격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러시아 원유의 구매자 카르텔에 서울을 끌어들이려는 워싱턴의 시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이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경제 자체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손해를 봐가면서 원유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원유를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훨씬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서울이 이 점을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보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한국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금융조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측의 행동이 추가로 고조될 때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노비에프 국장은 또 모스크바처럼 서울에서도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사태 전기를 피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실무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왔다고 했습니다. 또 신임 한국 대사가 러시아에 왔을 때 실질적인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찬성한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 스타일은 담백하고 드라이합니다. 으름장을 놨다고 보기는 힘들고 최대한 젠틀하게 협조를 정하면서 우호 협력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노비에프 국장은 또 한국과의 사안이 러시아, 북한 간 무역, 경제 협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코비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러시아 에너지 제품과 다른 품목의 수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무역 흐름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적절량의 원유와 관련 제품의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동참해 무슨 국익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를 굴복하는 것이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모스크바가 서울을 줄 세우려 한다기보다는 워싱턴에 줄을 서지 말고 최대한의 중립을 지키라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러시아는 주권 침해로 보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이 미국, 서유럽에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얼마 안 된다고들 하지만 중동의 오일 메이저들이 모두 러시아 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미 동맹이 있지만 우리도 바이든의 미국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사태에서 보듯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부분에서 마냥 우리를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적국인 폴란드에 한국이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원전 사업에서 3조 원 규모의 거대한 하청을 준 나라입니다. 한미 동맹은 한미 동맹이고 국익이 달리는 사안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미, 한일 동맹처럼 냉전시대 개별 구도가 적절하다는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도 EU 회원국도 아닙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치조프 EU 주재 러시아 상임대표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조달했다는 이야기는 서방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기밀 해제된 미 정부 데이터를 이용해 이전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과 로켓을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제재로 타격을 받고 있어 군수품 보급을 위해 소위 불량국가로 눈을 돌리게 됐다는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이런 주장은 다시 펜터건이 반복했습니다. 치조프 EU 주재 러시아 상임대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서방 언론이 꾸며낸 북한 스토리에 대해서는 뭐라 추측하고 말고 할 거리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 유엔 러시아 대표 바실리 네벤자도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다른 페이크가 나돌고 있다면서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 알렉세이 레온코프도 리아 노보시치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북한산 탄약 구매는 넌센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특수 군사작전을 수행할 탄약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고안된 정보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온코프 역시 러시아의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져 불량 국가에까지 손을 벌린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뉴욕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산 탄약 구입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러시아는 탄약 산업이 매우 발달돼 포탄과 미사일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전술 미사일을 생산하는 KT-RV, 대공유도 미사일을 양산하는 알마즈 안데이, 야포와 로켓을 만들어내는 테우마시 등이 오랫동안 건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장기 저장고의 탄약도 정리해 유효기간이 지난 소비에트 시대 포탄은 교체되고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세이 레온코프는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도입했다는 가짜 뉴스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탄약이 떨어졌다는 내러티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의로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그는 또 니콜라이프 크리브의 록 부근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상당한 포병 화력을 사용했다면서 이는 충분한 탄약 재고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러시아 내에서는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알렉세이 페넨코크 교수는 미국이 파라과이에서 무기를 구매한다는 말과 똑같은 게 뉴욕타임스 기사라고 웃어 남겼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그대로 베껴 앵무새처럼 떠드는 행위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님 말고식의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늘 출처가 익명의 소식통입니다. 타스 통신은 9월 7일자로 도네츠크 공화국이 재건 사업에 북한 근로자의 참여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데니스 푸실리는 예전에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 외국 인력의 재건 사업 참여를 타진 중이라고 타스는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북한 인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돼 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파괴한 건물들이 너무 많아 건설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 특수부대가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는 등 그 규모가 최소 여단급 이상이 될 것이라는 등 가짜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멋대로 확대 해석하는 이들이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